최적의 똑똑똑 법과정치 이번 Q&A에서 해결할 질문입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안 나오나요? 이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한 번쯤 공부했던 친구들은 각오하고 있겠죠. 선거 결과 자료 분석, 그리고 상속 문제에서 이거 계산이 필요한데? 알고 있을 겁니다. 혹은 처음 공부하는 친구다 하더라도 익히 소문을 들어는 봤을 겁니다. 자, 각오 되셨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이번엔 선생님이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정말 계산 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사례를 들어보죠. 2017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그냥 시작부터 이랬어요. 막 도표를 제시하고 숫자로 꽉 채웠습니다. 득표율과 의석수 몇 석인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계산하는 겁니까? 알고 보니 야, 정부 형태 어땠어? 정당별 의석 분포를 통해서 과반의 의석 확보한 정당이 있었니? 자, 정당의 의석 분포를 보니까 정당제도는 양당제라고 할 수 있어? 다당제라고 할 수 있어? 선거제도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은 정당별로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누군 유리하고 누군 불리하고 이럴 때 과대대표, 과소대표 등등 이런 개념적인 걸 물어요. 이걸 묻기 위해서 가끔씩은 득표율, 의석률 혹은 의석수의 증가율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순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산 문제 아예 안 나오니까 야, 뭔가 계산하는 거 덮어버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출제 비중을 보면 훨씬 더 개념을 묻는 문제 혹은 제도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상속 문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2017학년도 대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던 친구들은 떠올려 보세요. 나 굳이 별로 계산했던 기억이 없는데 그냥 일정한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뭘 물어봤었던 거냐면 그래요,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가 여기선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계산, 무슨 수학 문제를 풀듯이 미분해라, 적분해라, 혹은 더 나가서 삼각함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직계 비속 누구야? 배우자는 직계 존속 상속받을 수 있는 거야? 혹은 법률론과 사실론의 관계를 분석해서 야, 사실론 관계 있을 때 사실론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잖아. 그리고 혼인 외의자가 있다면 인지한 거야? 인지를 안 했다면 상속받을 수 없잖아.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언했어?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 혹은 유언한 사람 찾아보세요. 죽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유언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법정 상속으로 가면 되고요. 있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이 있나 없나를 또 한번 검토하시면 돼요. 없다면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언이 효력이 있다. 그러면 유류분을 계산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과 정치에서 말하는 계산이라고 하는 건 사칙 연산이면 돼요.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동시사망,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의 개념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비록 상속 문제지만 계산 필요 없이 한정 승인 이 개념만으로 푸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상속 문제지만 누가 상속받는지만 알아도 푸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 두려워하는 계산 문제가 결국 계산 문제가 먼저가 아닌 개념이 먼저였다. 혹시라도 계산이 필요했던 문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료 분석 능력이라는 것이 뭔가 타고나는 것으로서 이미 시험 문제를 마치고 틀리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분석 능력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료 분석 능력이 타고났기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은 안 되는 거였다면 선생님은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혹은 연습을 시켜서 시험장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확신마저 포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했죠. 이게 정해져 있던 거라면. 아니에요. 결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산 문제 정답률 한번 볼래요?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이미 출제 포인트와 평가의 요소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비록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계산 이전에 제도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나 평가원이 묻는 것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문제의 모형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갈 겁니까? 그래요. 이 질문에 선생님 저 자신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포기할 거예요. 라고 답하는 친구는 이미 법과 정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다른 성격으로. 선생님 계산 문제 나와요? 이렇게 묻는 건 이제 의미가 없죠. 계산 문제 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지도 않겠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계산 문제 충분히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저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선생님의 대답은 네, 당연하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니까 선생님과 앞으로도 차근차근 해결해 보지요. 자, 다음 Q&A에서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더 풍성한 내용으로 만나요. 최적이었습니다. 화이팅!